포항의 여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40차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이재민이 될지 어떻게 어제 이 시각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공포에 떨고 추위에 떨었다는 그 현장으로 인도해드립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김영현 기자, 그곳 표정 전해주시죠. 네, 저는 임시대피소가 마련된 경북 포항의 흥해 실내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이어진 여진으로 이곳으로 대피한 700여 명의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이 생필품조차 챙기지 못하고 피신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긴급 구호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에는 모두 27곳의 대피소가 마련됐는데요. 이재민 1,500여 명, 인명피해도 50여 명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건물의 외벽이 쩍쩍 갈라지거나 기둥이 아예 틀어져 붕괴 가능성이 있는 건물들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구 작업도 서서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진 피해를 입은 초등학교와 마을 회관에 장병 700여 명이 투입돼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여야 주요 정치인들도 방문해 주민들의 상황을 살피고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이정호 사회부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지진 전문 기자로 이정호 기자에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나왔던 여진을 보면은요,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5.4의 본진이 발생한 이후에 몇 시간 뒤에 4.3의 여진이 다시 발생을 했죠. 네. 그러다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오늘 오전에 3.6, 규모 3.6의 여진이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시간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여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항 시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려 1,500명이 넘는 이재민이 체육관과 교회, 학교 강당에서 밤새 공포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 규모라고 하는데요. 무너진 담장이나 내려앉은 대학 기숙사 천장을 보면은요, 폐허가 따로 없을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건물이 뭐 완전 붕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진도 네.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천장 같은 것이 붕괴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안에 거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뭐 포항이 뭐 두 번째라고 하지만은 몸으로 이렇게까지 겪어본 경우는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안전하고 어디까지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안전한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상황이라서 지금 대피해 있는 이재민들도 걱정도 많고 빨리 이제 생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죠. 네, 땅이 갈라지고 외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폭격받은 듯한 포항. 지금 작은 소리에도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가슴을 쓸어내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죽는구나 했다라고 했던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분들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되면 다 부러져 버리고 지금 엉망진창되고 있는데 어제 내가 대충 치고 해놨는데도 오늘 지금 불안해가지고 지금 내 속이 지금 떨리는데 불안해가지고 집에 있지를 못하겠어요. 저것도 지금 다 가버렸어요. 집 전체 동네가 일로 다 가버렸어요. 지금 불안해가 있지를 못하고 저 할매도 지금 편찮시는데 지금 가지도 못하고 지금 엉망이래 지금. 저는 이제 처음 겪는 거니까 이래가 죽는구나 이 느낌을 느꼈거든요. 집을 완전히 이렇게 나무지고 흔들듯이 집을 그리 흔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맨발로 나왔어요. 옷도 안 가지고 친구 집에 와가지고 양말 얻어 신고 옷 입고 이래가지고 그냥 쫓아나왔어요. 옆으로도 넘어갔고 밑으로도 쳐졌고 상태가 지금 심각합니다. 집안은 뭐 난리지 뭐. 가전제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전제품 파괴된 것도 있고 뭐 뒤박죽 돼가지고 지금 뭐 저거 딸내미는 그 친구 집이 피신시켰고 집사람은 저하고 뭐 같이 지금 뭐 형님 집에 피신해 있습니다. 어른부터 유치원생까지 경황 없이 대피할 수밖에 없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보폭을 맞춰서 대피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볼 수가 있었었는데요. 유치원생들이 모자까지 갖추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저거는 그래도 이제 학습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죠. 저게 머리보호대인가요? 머리보호대로 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실내에 있을 경우에는 안전한 벽 주변이나 식탁 밑 같은 데를 잠깐 멈췄다가 이제 진동이 멈춘 상황에서 안전모호 같은 걸 쓰고 바깥으로 대피를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집안이 흔들리지 않더라도 바깥에 천장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같은 것들 위에
뭐 지금 차량 파손 같은 것도 주변에 간판 같은 게 떨어지는 바람에 많이 파손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머리를 보호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저런 부분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보호대는 많이 좀 구입하려고 하시나 보죠? 머리를 감싸는 그 여러 용구들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진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 경주 지진 이후에 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왔죠. 그렇지만 네. 사실 많이 보급된 장비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이번에 본 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측에서 네, 이런 네. 무사시를 대비해서 미리 꼼꼼하게 준비했던 것이 이번에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에서도 많이 안전모를 판매하고 네. 있기 때문에요. 이 보호 장비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고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민 분들도 그렇고요. 문화재도 그렇고요. 이 필로티 건물 같은 경우에도 엿가락처럼 휘어서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부서질 수 있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필로티 건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밑에 이제 주차장 시설 같은 것들이 돼 있는 건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는 최근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는 3층 정도 이상이면은 내진 설계가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돼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네. 건물 구조가 저렇다 보니까 이게 땅 속에 들어가 있어서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위에 저거는 그 무슨 흔들리는 허공 다리 위에 사람들이 뭐 목발 짚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안에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취약해 보이고 특히 이제 내진 설계를 한다 그래도 보통의 내진 설계는 건물 내부에 X자 빔 같은 걸 설치해서 건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인데 저 필로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둥만 세우는 거니까 그런 방식을 취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네. 연립주택 같은데 사람의 그 거주 숫자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도 저런 필로티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저걸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네. 이 아까 말씀드린 X자 건물을 치는 게 저기는 또 주차장으로 밑을 쓰니까 X자로 보강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뭐 벽을 만든다든가 하는 새로운 안전기법 같은 것을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한 필로티 건물에는 고3 수험생까지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많은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걱정했다는 전언입니다. 특히 문화재까지 해가지고요. 지금 어느 정도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위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건의 문화재 피해 현황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기와 탈락, 기와가 떨어진 게 되겠죠. 그리고 벽체의 일부가 균열된 거 3건 등 총 17건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 뭐 다행히도 첨성대나 석굴암, 불국사 같은 근처 경주에 있는 문화재에는 특별히 아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사고 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이런저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진 때는 땅을 보기도 하지만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일명 갈비구름, 양떼구름이라 불리는 이것도 전조 아니냐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달궜어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대재앙이 있게 되면 천재지변이 있게 되면 네. 많은 분들이 혹시 도대체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아 저런 것들이 지진이 날 때마다 있는 구름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저것뿐만이 아니죠. 사실 9월에 경주 지역에 있었을 때는 뭐 가스 냄새가 부산 지역이 났었다. 네. 해운대에서 개미떼 같은 것들이 이동을 했었다. 제가 예전에도 읽어봤을 때도 뭐 화산 폭발하기 전에 동물들이 갑자기 때로 이동을 한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를 있고 철새가 갑자기 하늘로 날아가는 모양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과학적인 근거는 사실 없죠. 있으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없기 때문에 이제 사고 이후에 대비하는 방법밖에 최선의 선택은 없는 거죠. 네. 더 큰 지진이 또 오게 될까 많은 분들이 7.0까지 대형 지진의 가능성을 애써 덮을 수 없다. 심지어 본진이 아직 온 게 아닐까라고 하는 추정까지 나왔었거든요. 전문가에게 오는 뉴스인 이슈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5.4 규모 지진이었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지진은 지금 추세로 봤을 때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반도 지각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간에 이 응력이 누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지역에서는 규모 7 내외의 지진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응력이 추가된 지역들도 나오거든요. 이런 지역에 과거에 쌓여있는 응력이 많다면 그 추가된 응력에 의해서 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단계다. 이제 한반도가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수도권까지 느꼈던 전국적인 이 지진 여파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진 규모까지 보면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긴장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2011년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우리나라 지각 전체가 손상을 입었다라는 지질학계 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네. 때문에 조금 전에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손상 입은 지질 구조 때문에 그전에는 이 정도 충격에는 지진이 안 일어났을 상황이 지금 같은 경우에 일어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어제 일어났던 본진 5.4 이후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여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정대로 수능은 진행된다고 했지만 결국 3시간 뒤에 수능 전격 연기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수험생들 보면은요, 대피소에서마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수험생들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예정대로였다면 지금은 제2외국어를 보지 않는 수험생들 철문을 박차고 나올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뭐 저는 연기 자체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네. 보입니다. 포항 지역의 상황을 봤었을 때는 각자의 주택도 그렇고 시험장도 그렇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기는 잘한 건데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게 뭐 어느 한 지역만 연기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전국적으로 수능이 사상 최초로 연기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저렇게 책들이 막 쌓여있는 장면이 나오는 게 요즘 저는 몰랐는데 요즘 수험생들은 네. 수능 전날 그동안 봤던 참고서들을 버려야 좋은 대학, 좋은 점수가 나온다라는 그런 또 학생들끼리 무슨 징크스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네. 저렇게 단체로 다 뭐 문제집 같은 걸 버려버리는 친구들도 있고 네. 마지막에 뭐 이른바 당관한 노트라고 하죠. 한두 권 정도만 남겨놓는 경우도 있는데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수능을 앞두고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잖아요. 이제 뭐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또 참 대한민국 사설 학원들 정말 발빠르게 그 와중에 이제 7일간의 다시 또 네. 단기 코스를 만들어서 상품으로 내놓기도 하고 있고요. 네. 큰 혼란인데 경찰관 2,000여 명 동원돼서 문제지 지키기에 나섰다라고 하죠. 아무쪼록 마음고생들은 심하겠지만 잘 넘겼으면 합니다. 전격적으로 연기가 결정이 돼서요.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필품조차 챙기지 못하고 피신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긴급 구호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에는 모두 27곳의 대피소가 마련됐는데요. 이재민 1,500여 명, 인명피해도 50여 명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건물의 외벽이 쩍쩍 갈라지거나 기둥이 아예 틀어져 붕괴 가능성이 있는 건물들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구 작업도 서서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진 피해를 입은 초등학교와 마을 아니라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5.4의 본진이 발생한 이후에 몇 시간 뒤에 4.3의 여진이 다시 발생을 했죠. 네. 그러다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오늘 오전에 3.6, 규모 3.6의 여진이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시간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여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항 시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려 1,500명이 넘는 이재민이 체육관과 교회, 학교 강당에서 밤새 공포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역대 2번째 규모라고 하는데요. 무너진 담장이나 내려앉은 대학 기숙사 천장을 보면은 포항의 여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40차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이재민이 될지 어떻게 어제 이 시각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공포에 떨고 추위에 떨었다는 그 현장으로 인도해드립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김영현 기자, 그곳 표정 전해주시죠. 네, 저는 임시대피소가 마련된 경북 포항의 흥해 실내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이어진 여진으로 이곳으로 대피한 700여 명의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이 폐허가 따로 없을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건물이 뭐 완전 붕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진도 네.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천장 같은 것이 붕괴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안에 거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뭐 포항이 뭐 2번째라고 하지만은 몸으로 이렇게까지 겪어본 경우는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안전하고 어디까지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안전한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상황이라서 지금 대피해 있는 이재민들도 걱정도 많고 빨리 이제 생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죠. 네. 땅이 갈라지고 회관에 장병 700여 명이 투입돼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여야 주요 정치인들도 방문해 주민들의 상황을 살피고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이정호 사회부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지진 전문 기자로 이정호 기자에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나왔던 여진을 보면은요, 아직 안심할 단계가